리베츠에서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아까 말한 그 넓은 타이 있잖아요. 그걸 하고 싶었던 거란 말이에요. 못하게 하니까 나와가지고 무소속으로 돈 써가면서 자기가 샘플 첫 샘플을 만들어요. 네. 그것도 역시 누구한테 만드냐면 조지 브루더라고 하는 그 당대 최고의 타이 메이커. 그러니까 약간 된장남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명품만 뒤지게 찾아요. 좋은 건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네. 근데 이 조지 브루더라는 사람은 아무튼 그 랄프 로렌의 그런 면을 되게 좋아했대요. 진취적인. 네. 그래서 같이 다니기도 많이 같이 다니고. 아방가르드 했으니까. 네. 그리고 또 자기를 알아주잖아. 네. 근데 그 무소속이 또 오래 가지 않아요. 왜냐면 워낙 러브콜이 많고 뭐 그렇게 거의 뭐 나오고 뭐 나왔는데 했는데 뭐, 예, 가장 그래서- 목자 있는 남자 됐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리베츠에 왔다 갔다 했었던 들락날락 했었던 그 딕 제이콥슨이라는 그 중개상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보브로멜에다가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아, 걔 유명하지 하면서. 예. 그래서 이제 이 보브로멜은 그 네드 브라우어라는 애가 이제 사장이었는데 딕 제이콥슨이 이제 네드 브라우어한테 얘기를 한 건가 봐요. 예. 둘이 친구래요. 예. 그래가지고 그 스카웃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예. 그래서 이 네드 브라우어라는 인물은 그렇게 남들 욕도 많이 하신 그 랄프 옹이 정말 유일하게 내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고 어느 정도로 존경하냐면 막 순금으로 만든 만년필 선물해주고 그 다음에 꼭 그 수트 같은 거 나오면은 보내주는데 거기에 네드 브라우어만을 위해 만들었음 이런 라벨 탁 해갖고 선물해주고 멋있다 그런 거. 네. 어.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네드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럼 그 이유는 뭐냐면 그냥 그 시작을 다 만들어줬어요. 회사로 오라고 해서 직원이었잖아요. 근데 자기 브랜드를 하게 해줬어요. 그리고 나중에 얘기할 거지만 나중에 나갈 때요. 저 폴로 갖고 나가도 돼요? 갖고 나가. 대인배죠. 대인배네. 단 한 푼도 안, 뭐 정리는 했지만 뭐 로열티라던가 이런 거 없이 갖고 나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장 존경할 수밖에 없는 인물인 거죠. 그러네. 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 조지 브루더 이 타이 잘 만드는 사람, 이때 이제 같이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타이를 제일 잘 만드는 사람인데 여기서 이제 랄프 로렌의 성격이 나오는데 너무 잘 만들고 너무 좋아하는데 이제 사업해야 되니까 그게 불안한 거야. 왜 우리도 양복점도 그런 거 있잖아. 잘 만드는 사람이 다른 가게 것도 만들어줄 수도 있고 스카우트 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형 독점으로 합시다. 근데 이 사람이 이미 프랑스의 다른 회사에 이제 받았거든. 그래서 이제 그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절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랄프 로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한테 무한한 충성을 원해요. 자기만을 바라봐 주길 원하고 가족 같아야 되고 매일 얼굴을 봐야 되고 나를 위해서 일해야 되고 내 회사에서 퇴사를 하는 것 자체가 배신 행위예요. 왜냐면 자기는 네 가족을 평생 이렇게 그 부양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이런 회사를 자기는 만들었고 내가 너한테 그렇게 잘해주고 그것만을 요구한 건데 너는 배반을 하냐 약간 이런 약간 편집증적인 게 있어요. 그리고 조지 브루더는 그걸 또 안 좋아했고. 미국인이라면은 그렇죠. 네. 리버럴한 사람이라면은 네.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함을 느낄 수도 있지. 네. 이게 또 어디서 오냐면 그 물질에 대한 소유욕 있잖아요. 이게 사람에게까지 이게 이제 나중엔 되게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조력자와 지원자를 잃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좀 성격적인 문제가 있다. 그리고 너무 극명해요. 이렇게 되면 막 그 사람 미워지는 거야. 이게 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어찌됐든 이 보브로멜이라고 하는 데서 그 폴로라는 브랜드가 탄생을 한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일하면서 조그만 사무실 얻으면서 그 결국에는 백화점 그 블루밍데일즈라고 하는 유명한 납품을 하면서 이제 이 브랜드의 전설이 시작이 되는 거다. 그래서 뭐 이 보브로멜 오늘 좀 오타가 났는데 요거는 이제 뭐 사람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영국에서 아니 영국 사람인데 그냥 남성복의 시작. 그러니까 약간 더 옛날인데 약간 인플루언서면서 모던 스타일의 시작. 모던의 시작. 모던의 시작. 근데 그때가 약간 프로코트 입고 다니고 막 이럴 때 아닌가요? 약간 이 그림도 보면 모자도 맞아. 막 페이크 모자 쓰고 있고 막 이런데. 뭐랄까 남성복이 어두워짐의 시작. 어두워진다는 건 색깔을 색깔을 많이 쓰지 않았다. 음. 잠깐 끊었다 갈까요? 그럽시다. 자, 바로 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브로멜. 보브로멜. 네, 보브로멜에서는 그 직원으로 갔지만 우리 네드 형이 또 디비전 그러니까 디비전 브랜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냥 네가 만들어서 해. 근데 요것도 처음에는 공장은 그 우리 걸 써. 그랬는데 그것도 거부를 해요, 이 랄프가. 아니요, 그것도 뉴욕에 있는 그 자기 거래처를 쓰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다 오케이 해줘요. 우리 네드 형이 엄청 대인배이네, 네, 진짜. 대인배네. 저희는 이제 업계에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죠. 얼마나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지 알잖아요. 알죠. 네. 그래서 이제 요 회사 아까 그 보브로멜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이분이 그래서 엄청난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막 되게 이렇게 막 힐 신고 되게 중세 유럽의 그런 룩에서 현대적으로 미니멀이라는 걸 시작하셨지. 미니멀. 막 프릴 달리고 막 이런 거 좋아하다가 막 스타킹 신고 막 이런 남자들이 심플 이즈 더 베스트를 몸소 실천해서 영국 상류 사회에 보여주고 저게 멋이구나 라는 걸 귀족들에게 일깨운. 어떻게 보면 최초의 젠틀맨이네요. 그러니까 그 젠틀맨이라는 용어를 쓰면은 어디를 기점으로 해야 될지 좀 애매하긴 하지만 네. 영국의 그런 트렌드라는 거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인 거지. 트렌드. 그래서 보브로멜 이후로는 다들 저렇게 모노톤에다가 모자 긴 거 있잖아요. 뭐 그런 모자 쓰고 네. 뭐 이런 스타일들을 이제 유행으로 만들었던. 그러면 거의 근본 중에 근본의 시초 막 맞습니다. 그 급이네요. 네, 지금 시대의 슈트라는 게 브로멜이 한 게 간소한 거야. 그 복잡하고 어려운 복장을 조금 단순화시켜서 입었어. 그럼 수트란 형식을 거의 이제 창시한 시작된 거지. 이 사람으로 해서 단순함이 멋있어지는 게 시작된 거지. 어마어마하네. 어마어마한 그런 사람이다. 사람을 이제 브랜드 이름으로 한 거네요. 이 그렇죠. 회사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들어와 가지고 하고자 했던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유행했던 그 좁은 타이랑 반대인 와이드한 걸 하려고 했다. 엄청나게 넓더라고. 네. 12cm인가 그러더라고. 네. 그리고 이게 넓기만 했냐? 그 원단도 그 넥타이용 실크 원단이 아니고 빈티지 원단들. 빈티지 원단. 네. 아니, 지금 67년도에 빈티지 원단이면은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무쇠로 원단에서 상상이 네. 안 갑니다. 네. 어? 아니 그 옛날에도 옛날 걸 좋아했어요. 근데 좀 이상한 사람이야. 근데 아까 그 조지 브루더였나요? 이 조지 사람이 브루더 얘기를 넥타이. 하길 뭔 카페트 원단을 갖고 와가지고 넥타이를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이게 접히지가 않는데. 그치. 뭐 이랬다는 뭐 일화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보통은 넥타이는 그 이때 시대에는 그
실크 원단도 거진 다 정해져 있고 그냥 공장도 다 정해져 있고 그래서 두 개만 고르면 그냥 만들어져서 기성으로 이제 납품이 되는 그런 형태였는데 다 거부하고 아까 말한 그 조지 브루더 같은 핸드메이드 장인들만 찾아서 다녔다.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어떤 그 라인업들의 디자인은 그 1930년대 풍을 좋아했는데 랄프가 원래 그 30년대 풍을 좋아했고 그 30년대에 그 폴로라는 경기가 되게 유행했대요. 그래서 결국 또 그렇기 때문에 폴로라는 그 이름으로 기결이 되었다. 참, 미국의 군주법이 언제였더라? 금주법 시대가? 금주법? 어. 무식했어. 금주법 시대가 그쯤인 것 같은데 30년대쯤. 근데 또 그때가 그런 에드워디언 스타일의 복식에 에드워디언 에라. 예. 그거의 끝물이야. 음. 그 에드워디언의 스타일이 조금 더 이제 뭐랄까 좀 현대화되는 시절이었거든. 위대한 개츠비가 소설이 1920년대에 나왔나? 이거 거의 요때네요. 그러면은. 그렇거든. 그때를 유난히 좋아했다고 하죠. 1차 세계대전이 1917년부터 16년부터 19년까지인가? 하여튼 그렇거든. 그때 이제 1차 대전 끝나고 나서 미국의 제조업이 폭발해서 돈을 많이 법니다. 그래서 그때 잘 살게 되죠. 좀. 그렇군요. 하여튼 30년대 풍을 좋아했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싸게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비싼 가격이 특징이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였냐? 그때 아까 그 리베츠란 데가 싸구려 판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2.5달러 정도 했는데 당시에 이제 넥타이로 잘 나가던 회사가 브론진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요게 이제 로고도 폴로랑 비슷하거든요. 네. 근데 요 브론지니가 명품이에요. 그러니까 그 디올급이에요. 당시에. 네. 근데 디올이나 브론지니가 5달러에 팔았대요, 넥타이를. 근데 이 아저씨가 내 폴로는 7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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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잘 팔려. 그래서 나중에 12달러. 나중에 막 25달러 이렇게 천정부지로 가격이 솟습니다. 명품의 명품이네. 네. 왜냐하면은 이 5가지 항목들이 전부 다 그 니치 마켓이에요. 남들이 안 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폴로에 가지 않으면 똑같은 건 절대 살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 희소성이기 때문에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런 일을 어디서 했느냐? 저기 지금 배경에 나오는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사무실에서 했다. 사무실 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었습니까? 있었는데 여기 적혀 있잖아요. 서랍 하나, 전화기 하나 끝. 정말 딱 서랍 한 개랑 전화기 하나 있었대요. 하지만 사무실이 어딥니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입니다. 그렇죠. 네. 창문도 없었대요. 근데 그래도 너무 행복했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었으니까. 그렇지. 하고 싶었던 거를 할 수 있었으니까. 그렇지. 하지만 사무실이 어디십니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요. 그 당시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뭐다? 약간 강남 교보타운가? 아니면 뭐 무역센터인가? 파이낸스 센터 정도가 파이낸스 되지. 센터. 그걸로 치면은. 그렇군요. 자,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가게가 어디 있으시죠? 청담동이에요. 그러세요? 그래? 사무실이 어디 있어요? 저요? 저 한남동이요. 그러세요? 자, 그 마법이 이때도 당연하죠. 있었던 겁니다. 있었죠. 사무실이 거기 있으면 안 봐도 좀 괜찮은 회사겠네. 네. 뭐 이런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사무실에서는 꽤 오래 일을 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때 시대에 옷을 잘 입는 남자들은 모이는 사교 클럽 같은 느낌으로 이제 요 사무실이 발전했다고 해요. 또 이렇게 멋쟁이들이 오는 또 제비다방 같은. 네. 근데 이제 그 멋쟁이들이 왜 오냐면 랄프 로렌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오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 제일 잘 입는 사람은 랄프 로렌이니까. 역시. 근데 그때 나이가 28살. 근데 저 시대적 변화 생각하면은
그렇게 어린 나이가 아니라는 거지.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왜냐면은 있죠. 네. 여자들이 결혼을 되게 일찍 19, 하니까. 네. 18에 하던 네. 시기니까. 맞습니다. 네. 남자 나이 이제 28되면 이제 60 되면 가는 거니까 반 네. 산 거야. 네, 네, 인생의 반 산 거야. 그렇죠. 네. 지금으로 치면 나이 50에 가까운 거야. 지금처럼 오래 살 줄 알았나. 저 때는 뭐 이제 28이면 아 이제 인생 반 살았으니까 나머지 반을 그런 시대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그 제품들을 만들어서 폴로라는 이름으로 브랜드를 런칭을 하고 뭐 폴로라는 이름은 뭐 그 제리라는 형이 제안을 했다라는 얘기가 이제 유력해요. 아 둘째 형 대단하네. 네. 근데 아까 그 언급한 인물들 중에 누가 얘기를 했다 이런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그리고 있어요.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그 저기 장갑 회사 다니면서 네, 거기서는 이제 그냥 폴로에 대한 거 어떤 를 동경. 동경이 네. 있었다고 네, 하고. 네. 네. 그래서 그 이제 이 랄프 로렌은 그게 되게 많아요. 그 폴로 상점에서도 저 영국 사람이 입은 바지 갖고 싶다. 여기 있는 물건 다 갖고 싶다 이랬잖아요. 근데 그 브룩스에 다닐 때도 왜 에드라는 친구가 지금 소개도 많이 시켜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친구네 집에를 갔는데 이 친구가 또 그 영국 앤틱 매니아였던 거예요. 또 그걸 보고 언젠가는 내가 저것들을 다 갖고 말 거야. 그래서 왜 어떤 그 랄프 로렌의 또 집에 대한 집착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가구 퍼니처를 또 하잖아요. 어마어마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들이 이제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다. 그 퍼니처 가구 사업은 80년대 시작한 걸로 알거든요. 네, 그 지금 안 하지 않아요? 약간 잘 안 됐지 않아요? 뭐 랄프 로렌 홈이 있는 걸로 아는데 뭐 네. 약간 제가 알기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마트 같은 데 가면은 그런 이제 인테리어 용품도 팔고 네, 네. 이랬던 걸로 아는데 네. 80년대가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시대입니다. 음, 여피족들이 모던 가구에 돈을 많이 씁니다. 그 당시 여피족들이.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돈이 다 넘쳐 나가지고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그때 당시에 그 남성복 잡지, 사진 아까 많이 말한 봤죠. 잡지, 예, 아. 거기에 이제 두 번째로 실린 이제 기사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제목이 그래서 빅 너트라고 돼 있잖아요. 빅 너트. 그래서 이제 요 매듭이 두껍다는 거죠. 왜냐면 타이가 넓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 브랜드의 개념이 애매했기 때문에 랄프 로렌 가로치고 폴로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소개를 어떻게 하냐면 랄프 로렌 보 브로멜의 그 폴로 디비전의 헤드. 근데 웃긴 게 이제 뒤에 뭐 원맨 어쩌고 적혀 있거든요. 자기 혼자야. 근데 헤드잖아요. 헤드지. 그래서 뭐 3반인치짜리 넓은 타일을 판다. 핸드메이드고 원단은 인디안, 스위스, 잉글랜드 패브릭이다. 그래서 이제 가격은 7달러에서 15달러까지 한다.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에 이제 이미 이 기자랑도 친해가지고. 이 기사를 써있는 기자랑도. 그래서 이제 굉장히 뭐랄까 잘 찍어준 거예요. 지금 우호적인 기사가. 얼굴도 잘생기게 나왔고 뭐 옷은 원래 잘 입었겠지만 그래서 그 요 룩 자체가 1930년대 룩인가 봐요. 뭐 잘은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입고 다녔다고 하니까. 얼추 그 랄프 로렌이 그 연출했던 위대한 개츠 로버트 레드포드 버전의 옷의 느낌의 라펠 느낌이랑 이렇게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도 보면 되게 잘 입었잖아요. 이렇게 그 색깔은 볼 수가 없어도 우리가 그 일단 그 조형 자체가 아름답잖아요. 이게 흑백이어가지고 색깔을 자세히 모르겠지만은 네. 느낌상 슈트는 약간 베이지 톤 느낌인 것 같고요. 네. 셔츠는 핑크 톤인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더 빅 노트 이래갖고 이제 광고를 하는데 이제 광고 마지막 문구가 재밌어요.
Y낫이라고 적혀 있어요. Y낫이랑 Y낫. Y노트랑 그러니까 왜 매듭 묶지 않을래? 매듭 묶어보지 않을래?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언어 유희를 한 거죠. 이제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뒤에 있던 넥타이들 좀 보면 요게 이제 랄프 로렌이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그때 당시의 넥타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면 이제 로고 라벨이 허접합니다. 네. 가장 초창기에는 약간 저렇게 노란 라벨을 썼나 봐요. 이제 여기 사진에는 없는데 요러다가 나중에 뒤에다가 그 말 모양 그 프린트를 해요. 나염을 해요. 그거는 사진에는 일단은 없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 세 번째 넥타이에 저게 가장 근래 그 네, 랄프 근래인 로렌 거고, 라벨의 네, 그 네. 시초가 된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것도 뭐 정확히 뭐 67년도 거의 거는 아니고 아무튼 있는 걸 가져와서 비교적 그때 당시 거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올려놓은 거고. 우리가 아까 이 사람이 옛날 걸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 그 자주 하는 얘기 중에 난 항상 그 시대를 초월한 타임리스한 거랑 시간이 지나면서 더 예뻐지는 거를 나는 좋아해 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원래 빈티지맨이에요. 그리고 요것도 좀 특이하죠. 약간 보통 이제 패션을 좋아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패션을 안 좋아해 이 사람은. I hate fashion 맨날 그러잖아요. 옛날 거를 좋아했다. 이게 좀 특이한 거고 지금에서야 일반적이죠. 빈티지를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그쵸. 근데 이때 당시엔 좀 특이한 거였다. 네. 빈티지를 좋아한다. 근데 확실히 그건 다른 부분이었던 것 같네요. 왜냐면은 저 시대에는 뉴가 탄생하던 엄청 시대여가지고 네, 엄청 뉴가 많았는데. 늘 네. 그러니까 패션이나 뭐 이런 좀 의류는 새로운 게 나와야지만 그게 이제 맞습니다. 패션인데 네, 맞습니다. 거기에 역행하는 네. 사고 방식으로 네. 갖고 그래서 있었으니까. 다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자기 제품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품에 대한 철학이 이제 요 문단으로 이제 압축되는데 저는 제가 믿는 것을 판매합니다. 제품을 만드는 사람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그래 이 기계를 만들어 갖고 시장에 내다 팔아야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한 부류는 제품을 만든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그 제품이 곧 자신의 삶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살고 동시에 제품이 곧 그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 라이프 스타일 얘기를 이제 그 요거 이제 정확히 영어로는 이제 제품이 그들 삶이랑 떨어질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 그 아까 말한 그런 가짜와 진짜의 차이나 약간 그 차이 있잖아요. 그 또 이런 데서 오는 거니까. 근데 이거를 또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지금 흔히 예술이라고 하는 게 네. 예술이라고 하는 게 시초는 유럽에서는 공예라고 하더라고. 공예. 공예. 네. 공예의 시초는 말 그대로 장인이야. 기술이고. 기술이야. 네. 기술자가 그러니까 고대에는 그리스에는 예술가라는 표현이 없었고 기술자가 예술가라는 거야. 조각하는 사람, 기술자라 부르지만 그게 예술이었던 거거든. 그래서 공예가 예술이랑 같은 그 본질을 담고 있는데 장인 정신에 대한 그게 좀 있으셨던 것 같아. 엄청 있었죠. 장인 정신. 네. 왜냐면은 그들의 삶이 그들의 제품이 꼭 그들의 삶이라는 게 장인들을 보통 뜻하거든요. 맞아요. 그 예를 들면 돈이 얼마 있을 때 여러 벌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적게 샀다는 거예요. 대신 더 퀄리티가 있는 걸 샀다는 가장 거예요. 최고의 하나를 샀다는 거지. 네. 그래서 퀄리티에 집착하는 거는 동네에서 알아줬다. 그래서 그 양복점들도 힘들었던 거고.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일하다가 이 전화를 받게 되는 거죠. 아, 이 사진 어디서 찾았습니까? 아주 적시적소에 적시적소에 네. 사진을 찾아오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실제 그리고 그 해에 있는 사진이에요. 아, 그렇구나.
블루밍데일이요? 전화가 와요. 그런데 블루밍데일에 이제 뭐 뻔하죠. 넥타이 사고 싶다 이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 브랜드 개념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이제 제품을 사려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뭐라 해요. 블루밍데일이. 그래서 바로 그건 안 되죠.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제가 봤을 때 개념이 진짜 없고 그 제리란 형도 이걸 갖고 뭐라 그래요. 아, 왜 그렇게 했냐고. 첫 비즈니스 기회를 날려 먹었다고. 근데 그러면 그 요청이 뭐였느냐? 라벨가리? 그렇죠. 그렇죠. 그때 당시에도 그 라벨가리 그때 당시에도가 아니라 원래 성행하던 게 라벨가리였고 일반적인 네. 행태였거는 거지. 네. 왜냐하면 블루밍데일 입장에서는 생긴 것도 이상한데 남들 다 요만한데 이만한 거에다가 가격도 비싸고 그러니까 그리고 브랜드 개념이 없어서 사람들이 랄프 로렌이나 폴로나 이런 개념이 없다고 차라리 블루밍데일이면 다 알잖아 그래서 자기네 거를 갖다 붙여서 파는 게 훨씬 이제 그 유리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건 제가 이제 사진으로 각색을 했지만 뭐 이제 가방 들고 갔다 그래요. 오라 그러니까. 네. 근데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그 자리에서 가방을 닫고 저는 그건 싫습니다 하고 자리에는 나갔대요. 그리고 집에 왔대요. 그리고 그렇게 나왔지만 자기도 좀 상심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블루밍데일이 이제 요청이 한 개 더 있었는데 조금만 폭을 줄이자. 1cm도 안 됩니다. 그러고 뚜벅뚜벅 걸어 나오면서 센 척은 했지만 상심을 엄청 하죠. 나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거야. 그리고 이제 집에 가니까 당연히 마누라한테도 당연히 한 소리 듣습니다. 욕 먹고. 네. 뭐 신경질이 났다 그래요. 하지만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그 이제 편지를 써줬대요. 이제 말로 하면 화날 것 같았어요. 쌍욕 나올 것 같으니까. 근데 이제 또 이제 오글거리는 편지를 써줘서 난 너를 믿는다. 네 능력을 믿고 나는 한 발 뒤에서 널 서포트만 하겠다. 너가 날개를 펼쳐서 나를 때까지 나는 서포트 할 거다. 뭐 이런 식의 우리 편지를 니키 줬는데. 여사님이 그 열받는 마음을 그렇죠. 그렇게 네. 다정한 편지로. 네. 네. 그런데 이제 이 그 다큐멘터리에서 랄프가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굉장히 감동받았다고 해요. 감동을 받았으면서 동시에 맞아, 내가 이 여자를 위해서 성공해야겠구나라고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민자잖아요. 그래서 그 가족이 항상 그 안정성, 스테이블러티라고 하네요. 네. 그런 걸 추구하는 좀 성향이 있고 그걸 원해왔는데 거기에 되게 반하는 행동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미안했고 그거를 선물해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안정성을. 네. 그리고 이제 말 끝에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내가 그걸 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 그런 멘트도 영화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거 같네. 막 이거 생각하시는 것 같아. 영화적이야. 근데 영화적이야. 어. 근데 다 사실이잖아. 네. 그래서 오글거리지만 멋있다, 솔직히 인정한다. 네. 심지어 30세가 되기 전이에요. 29살 때. 그리고 개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도 잠깐이고 또 스타일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근데 이게 또 맞아. 이게 맞지, 개념이 맞지. 없는 게 맞지.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 넥타이를 사람들이 사면 여기에 맞는 셔츠와 수트는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도 사게 될 거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토탈이 돼야 되고 매장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네. 그리고 얼마 지나가지고 블루밍데일이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납품을 하게 돼요. 네. 또 만나자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신의 한 수네. 거절하는 게. 그렇죠.
사실은 원래 이제 그때는 상심이 크고 되게 속 아팠지만은 그러면서 또 진심이었던 거지. 뭐냐면 그 자기의 어떤 정체성이 폴로라는 걸 떼기 싫다는 거지. 예. 근데 이게 말이 쉽지. 그렇잖아요. 형님도 장사를 하시고 그럼. 사업을 하시니까 그 자금에 대해서 얼마나 그 압박이 아니 있고. 이제 내일 모레 제일모직입니다. 브라운호 씨의 블레이저를 1억어치 사고 싶습니다. 그렇죠. 예. 다만 브라운호 씨 라벨은 라벨만 없이 떼주세요. 네. 사고 싶습니다. 네. 1억 원어치요? 지금 떼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라벨을 제일모직으로 제가 만들어서 붙일까요 그냥? 뭐야 이렇게 준혁아 또독이 좀 갖고 와라 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막 뜯고 있지. 그렇지. 이거 찍으면서도 막 뜯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러니까 이게 말이 쉽지 엄청나 정말 나르시즘이 아니면 어렵다고. 어렵지. 자기를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어려운 거지. 그래서 이제 블루밍데일은 또 뭐가 있었냐면 약간 이류였거든요. 이류였다고 이류. 그래서 얘가 잘 나가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말을 들어줘야 됐던 거예요. 그치. 왜냐면은 우리가 못 갖고 가면은 그 당시에 더 잘 나가는 백화점에 들어갈 그럴 테니까 수도 있고, 선점해야 되는. 네, 그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이제 블루밍데일에 입점을 하게 됩니다. 입점이 아니죠. 납품을 하게 되는 그치. 거죠. 네. 입점이 근데 맞지. 왜냐면 그렇죠. 랄프로 뭔가 넥타이, 폴로의 이름으로 들어가는 넥타이 거니까. 섹션에서 그렇죠. 네. 폴로의 이름으로 네, 들어가는 네. 거니까. 그래서 이제 남성복에서 이러한 케이스는 뭐 사실상 최초였다고 해요. 그 개 이름 자체로 들어가는 백화점에 그러니까 그런 시도를 안 하죠. 그럴 필요 없죠. 오히려 블루밍데일 거 붙여준다 그러면 땡큐. 오케이. 땡큐 거죠. 네, 더 잘 팔리니까. 네.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의 어프로치. 아까 그 니치 그러니까. 마켓을 찾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반대의 어떤 그런 어프로치를 하는 사람이다. 그랬네. 네. 그래서 이제 보 브로멜에서 이제 폴로 하면서요 이미 유명 인사예요. 이때는 그냥 완전 유명인이고 미국에서 유명한 사람이고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노만 힐튼이라고 적었잖아요. 이 노만 힐튼에서 이제 제안이 와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최종적으로 받아들이게 돼서 결국 그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그 지원 받은 걸로 이제 투자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투자인데 그 사실은 뭐 5만 달러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현금을 받은 게 아니라 그 생산 설비랑 여기가 옷 공장이었거든요. 현금은 그냥 1,000달러만 받았고 어떤 약간 복잡한 계약 재정 지원 형태의 어떤 그런 계약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튼 그걸 받아서 이제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토탈 브랜드로서 그 시작할 수 있는 거는. 그 넥타이가 됐으니까 셔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트까지 하게 되는 이제 그래서 이제 노만 힐튼의 재정 지원을 받은 거는 그러한 그 의미가 있는데 요거 역시도 뭐 랄프 선생님은 약간 그렇게 얘기해요. 50%나 가져가더라. 왜냐하면 이 노만 힐튼이라는 분은 이분도 굉장히 그 유명하신 분인데 경영 수재예요. 힐튼이시네 성이. 네. 네. 뭔가 고급스럽잖아. 그래서 그 프린스턴도 나오고 하버드도 나온 네. 약간 초수재예요. 네. 약간 지금으로 치면 저기 그 일본의 저기 그런 느낌인 거죠. 고 선생님 느낌이 그렇죠. 조금 나네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뭐랄까 그 돈에 밝아요. 쉽게 말하자면. 그리고 나는 돈 벌어야 되는 사람이야. 약간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옷공장 사장인데 이제 그 굉장히 저명한 옷공장이에요. 그래서 브룩스에 납품을 하죠. 그래서 이제 브룩스에 납품을 한다는 거는 퀄리티가 보장되는 공장이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실 그 이미 이 사람을 알고 있었죠. 랄프는. 랄프 모르는 사람이 없어. 옷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 속으로는 내심 존경을 하고 있었다고. 왜냐면 이제 그 이유는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 이 오퍼를 제안을 뭐 좀 왔다 갔다는 있었지만 받아들였고 설랑설랑했지만 어쨌든 그래도 네. 하게 됐고. 네.
그리고 이제 그걸 또 그 중간에서 두 사람 사이에서 조율을 잘한 게 이 회사의 전무이사인 그 피터라는 사람이에요. 예. 어느 정도냐면 이제 랄프랑 너무 친해가지고 노만 사장님이 싫어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너 폴로 거는 네가 관여하지 마 이렇게 될 정도로.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직원 어떤 그 다른 지역의 영업을 담당하던 그 앤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나중에 이제 폴로의 이제 두 번째 직원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그때도 이제 직원은 3명뿐이었지만 그래도 아무튼 최초의 그 폴로 총괄 부사장이었다. 그리고 이제 요때에 이 옷공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재단사도 있고 다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마이클 사파렐리라는 이제 이태리 사람인데, 이 사람도 여기 수석 재단사면 알만큼 아는 사람인 거죠. 수석이면은 뭐 네. 짱이지. 그렇죠. 네. 제가 봤을 땐 기술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형님이 말씀하신 그 이태리인의 그 자존심. 굉장히 그게 센 사람이에요. 근데 어디 이 젊은 애가 와가지고 자꾸 그러니까 뭔가 많이 알긴 알아. 그것도 굉장히 거북해. 젊은 새끼가 이런 걸 어떻게 알지? 근데 심지어 그걸 바탕으로 자기가 만든 옷을 까. 여기 잘못됐고요. 여기 잘못됐고요. 이건 너무 높고요.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거야. 그래서 네가 갖고 오는 옷들 다 1930년대 이태리에서 깡패들이나 입던 옷이야. 병신 같아. 아무도 안 사. 막 발로 밟고 막 이래갖고 대판 싸워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싸움 때문에 이제 노만 힐튼과의 이제 관계를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끝내게 되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되는 이제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그렇게 돼도 별로 상관은 없었어요. 이미 좀 잘 나갔으니까. 잘 나갔죠.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좀 자세하게 할 건데 그 전화 와요. 나 노만 힐튼인데 근데 이제 이 아저씨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노만 힐튼이란 브랜드도 하시고 옷공장도 하고 약간 요 왼쪽에 있는 요런 스타일을 좀 제시한 사람이고 이거 제이프레스 이미지인데? 그리고 이제 나이 먹어서는 이제 오른쪽인데 뭐 요 브랜드는 사실상 뭐 그 내추럴 숄더의 최고봉. 그러니까 내추럴 숄더를 미국 전체에서 제일 잘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이제 뭐 몇 개 공장이 있는데 그 중에 거의 뭐 최강이었다고 해요. 노만 힐튼 여기가. 뭐 사우스윅이라는 수트가 뭐 또 있었다고 하는데 사우스윅 있지. 거기보다 내추럴 숄더는 더 나았다라고 평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사람 자체가 젊었을 때부터 아이비 스타일의 어떤 선구자다. 젊을 때 모습이야? 그런 이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제가 이거 기사를 자세히는 안 읽었는데 이분의 아버지가 뭐 이렇게 입히고서 뭘 소개하고 있다. 뭐 요런 사진을 제가 가져온 것 같거든요. 아 그래? 네. 그래서 뭐 이 사람이 그 아이비리그에서는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이비 스타일의 선구자이자 그 미국의 아이비를 대중화시키는데 되게 큰 공헌을 한 굉장히 뭐랄까 지적이면서도 아무튼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아이비리그에서는 되게 뭐랄까 어떤 아이콘처럼 그런 인물이더라고요. 한번 조사해봐야겠는데 노만 힐튼에 대해서는 네. 따로. 그래서 실제로 그 랄프도 이 사람을 존경했고 그래서 멘토처럼 생각을 했고 왜냐면 이미 이 사람 다 성공을 한 사람이었잖아. 네. 그리고 또 나중에는 그 영국의 버버리를 그 딜러를 해가지고 미국의 매장을 30개를 만드는 그 수완이 굉장히 대단하신 좋으신, 분이었구만. 대단하신 분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런 분이 전화를 한 거야. 전화해가지고 내용은 뭐냐? 뭐 뻔하죠. 너 내 밑에서 일해라. 이제 우리 랄프 선생님이 또 이제 곤조가 있잖아요. 싫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사실 뭐 이렇게 하시죠라고는 얘기는 안 했고 하여튼 뭐 저는 제 브랜드를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으니까 차라리 투자를 해주십시오라고 했겠. 뭐 그렇게 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성사가 안 되는데 아까 말한 그 피터라는 전무이사가 진짜 괜찮은 사람이다. 그리고 노만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면 아까 말한 50% 수익 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는 네 걸 해라.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바로 그 해에 29살 되던 해에 남성복 컬렉션을 이제 처음으로 런칭을 한 거예요. 요게 그때 사진이고 그러니까 최초의 폴로 컬렉션이죠. 예. 수트랑 셔츠랑 넥타이. 요게 이제 옛날에는 요것만 해도 그치. 그것만 입고 살았으니까. 이거 완성인 거예요. 맞아요. 그것만 입고 맞아요. 살았으니까. 예, 예. 요게 되게 정해진 형식이었고 요렇게 세 개를 다 하는 브랜드는 없었다는 거예요. 이걸 토탈로 하는. 네, 넥타이는 넥타이로 사고 셔츠는 셔츠로 사고 이랬는데 이 컬렉션 자체 어떤 이 스타일링 그다음에 이거의 모음 이거를 이렇게 제시를 하잖아요. 통째로 최초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의미가 있다는 거죠. 브룩스 브라더스가 먼저 한 거 아닐까? 모르겠어요. 뭐 브룩스 브라더스가 컬렉션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컬렉션은 안 했겠지. 네, 네. 그러니까 요 컬렉션이 최초였다. 컬렉션을 한 게 최초였나 보구나. 남성복의 이런 컬렉션이 최초였나 보구나. 그러면? 뭐 최초라는 말이 정말 최초였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일단 남성복에서 디자이너 랄프 로렌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거는 거의 최초. 디자이너 그게, 랄프 로렌. 그렇게 알려진 게 최초였겠구나. 그런 그냥 거 디자이너 같아요. 랄프 로렌으로. 네. 왜냐면은 그래도 그 전에 그런 남성 브랜드들은 있었으니까. 브룩스 브라더스 매장 가면 다 있었다고 하니까. 브룩스가 다 있고 폴 스튜어트도 폴 스튜어트도 있었고. 폴 스튜어트도 근데 브랜드가 아니고 매장, 백화점 약간 이런 느낌. 폴 스튜어트도 엄청나게 사갔어요 넥타이를. 예, 폴로 넥타이를. 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는 것 자체가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케이, 그게 폴 아닌 거야. 스튜어트도 그냥 상점. 그런 거죠. 브룩스 상점. 브라더스도 상점. 네.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성공적으로 하고 그 다음해에 이제 이 코티 어워드라는 걸 수상을 해요. 그래서 요거는 그 뭐 약간 디자이너들이 뽑는 그런 상인가 봐요. 그런데 그 좀 약간 패션계에서 그때 당시에 유일한 그런 상. 그래서 이제 요거의 의의는 뭐냐면 요 상을 수상했다는 거는 이제 그 넥타이 디자이너가 아니라 그 토탈 남성복 디자이너. 의류, 네. 그냥 패션 네. 디자인으로 네. 이제. 그러면 이제 유럽에서도 유럽 디자이너들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얘 누구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31살일 때. 그리고 이제 요걸 성공적으로 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컬렉션 제대로 했어. 빵 터졌어. 그다음에 코티 어워드 수상했어. 자기 할 말이 많은 거야. 그래서 이제 다음에 요청한 게 뭐냐면 블루밍데일에다가 토탈이 답이다. 그 단독 매장 이제 샵 인 샵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옛날에 상점이라 그랬잖아요. 상점이고 제품만 놓고 파는 그런 개념. 남성복은 그랬는데 거기 다 치워버리고 이렇게 파티션을 쳐가지고 폴로라고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블루밍데일은 약간 이류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의류 쪽에서 좀 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전략적으로 걔말 지금 들어주는 게 그래도 우리한테 이득인 것 같아. 이래갖고 그 남성복 디자이너 단독 매장을 이제 폴로 랄프 로렌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처음으로 해줬는데 요것도 그 이 랄프 선생님이 되게 강조해요. 약간 최초였다. 근데 블루밍데일즈는 그 전에 했던 그 세루티란 브랜드 있잖아요. 그 이태리 디자이너라면서요, 그 사람이. 그 매장도 있긴 있었대요, 단독 매장이. 근데 그게 여자 건지 남자 건지는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남성복으로는 최초였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렇게 되면서 블루밍데일의 지위도 올라갔고 모든 그 옷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신상이나 어떤 좋은 옷을 사기 위해서는 블루밍데일로 오는 거죠. 이거 이미지 쇄신했구나. 그렇죠. 근데 랄프 거기에 로렌을- 입점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것도 샵 인 샵 형태로.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 그 이건 좀 몇 년 뒤의 사진이긴 합니다만 그 매장 사진이에요. 이게. 네. 캐리 그랜트를 비슷하게 따라 입은 랄프 로렌 그러네요. 선생님의 느낌을 그러네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어. 아 근데 정말 멋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도 딱 보시면은 약간
아까 그 브룩스의 사진과는 조금 틀리잖아요. 매장 전경이.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부티크를 부티크의 형태를 갖춰가는 그런 과정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뭐 이제부터 부스팅 하는 거예요. 네. 여성복도 합니다. 네. 그래서 여성복은 또 어디서 했냐면 요때 당시에는 자기가 이제 그 동네 건물을 사가지고 가정집이었는데 그걸 매장으로 꾸며요. 그래서 랄프 로렌 매장 가보면 좀 집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치, 맨션이라 네. 부르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건 진짜 집이었어요. 이거는 그걸 이제 개조해가지고 이제 쓴 건데 거기서 이 컬렉션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런 시도도 굉장히 신박한 시도였던 거예요. 지금이야 약간 그러네. 이렇게 많이 하지만 당연히 이런 거는 뭐 대관을 하거나 뭐 약간 그 정해진 형태가 있었는데 이렇게 그 자기 매장에서 소수의 사람들만 불러가지고 이렇게 막 하하호호 하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게 이제 굉장히 뭐랄까 그 사람들한테 신선하게 다가왔다. 새로운 방식이었구나. 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그 여자 옷이지만 좀 그 랄프의 느낌이 나죠. 약간 좀. 네. 그래서 요 매장이 약간 요런 느낌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지금이야 요런 이미지들 마케팅 이미지들이 되게 일반적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조금 되게 새로운 거였다. 네. 그래서 잠깐만, 그 방금 그 사진에 모델인가? 모델이겠죠? 모델이겠지? 네. 네. 양복이 근데 기깔 나네요. 정말 기깔 나네요. 이 사진은 사실 정확히 자, 언제 더블 사진인지 히든 몰라요. 스타일. 네. 왜냐면 단추가 일자가 아니잖아. 벌어져 있는데 여기 단추 구멍 있는 거 보니까 그냥 히든 스타일로 만든 거지 이거는. 그러네요. 네. 이렇게 넘겨져서 돌아가네요. 원버튼 히든이지. 네. 네. 이런 데서도 이렇게 포즈나 이런 걸 보면은 진짜 폼생폼사다 약간. 폼생폼사야. 네, 약간 그게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되게 유명한 말이죠. 나는 패션이 아니라 이제 스타일을 입는 사람입니다. 저는 패션 업계에 있고 싶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패션은 금방 유통기한이 지나버리니까요. 뭐 이런 말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해에 여성복 셔츠를 하는데 그 옥스포드 셔츠를 이제 만드는데 여기에 이제 말 로고가 나오는 거죠. 처음으로 들어갔다며. 그렇죠. 여자 옷 슬리브에 들어갔다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요 책에도 이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 있는 페이지죠 이게. 그래서 이게 뭐 1971년도에 최초의 이제 뭐 폰이다 이렇게 이제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전략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해요. 라코스테가 이미 악어를 여기 가슴에 붙이고 다니고 나와 있었고, 그거랑 이제 차별을 두기 위해서 커프에 든 거. 네, 다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디어도 아까 그 브룩스 때 만났던 친구 중에 하나가 와가지고 제안을 한 거고. 아주 좋은 사람들 옆에 많이 있었구만.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요 사진이 그 입으면 요런 느낌이고, 요건 좀 요즘 사진인 거고. 아무튼 그 여자들한테 그 엄청나게 히트를 쳤다고 해요. 이렇게 커프에 네. 말 로고 들어간 네. 셔츠가. 네. 그래서 이제 요 말 로고는 또 되게 재밌는데, 요 사진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브리오니 아니야? 그렇죠. 지금 브리온이잖아요. 네. 브리오니 로마. 네. 어? 근데 이 로고가 이게 뒷면에 브리온이라고 써 있으니까 브리온이 옷이잖아요. 옷에서 뗀 거잖아요. 요거 내가 이제 이베이에서 찾은 건데요. 요 앞에 보면 이제 로고 잘 보세요. 폴로잖아요. 그러네. 그래서 거의 이게- 흡사하네. 네. 그래서 사실 이 포니는 브리오니가 더 먼저 썼다. 브리오니가 1945년도인가부터 뭐 있었으니까. 그래서 원래 이게 그 문제가 브리- 되지 않았어? 브리온이라는 게 무슨 유고슬라비아 뭐 어디에 있는 무슨 섬 이렇게 모은 지역을 뭐 이렇게 브리온이라고 한대요.
근데 이제 그 섬에서 폴로 경기가 아, 있었대요. 아, 그래서 이제 브리오니가 음, 유럽 지역에서는 이 폴로 이 포니 이 로고를 음, 쓸 수 있는 그 권리를 음, 이미 갖고 있었대요. 음. 그래가지고 아무튼 오리지널은 브리온이다. 폴로도 짭이었다. 좀 충격. 저 이거 읽다 좀 충격 먹었다. 네. 아 그래? 네. 조금 너무 똑같아서. 그러니까 이 로고는 원래 그 지역에 있었나 봐요. 근데 그거를 이제 브리오니가 권리를 산 거고. 그래서 어쨌든 근데 북미 지역은 다른 지역이니까 네. 상표권에 영향을 받지 않는 네. 다른 지역이니까. 아니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걸었을 것 같은데. 네, 나중에. 문제가 있었고 어. 또 여기 아까 그 인물들 중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인물들 중에 한 분이 에드 브란디우 이분이신데 나중에 그 브리오니 US의 이 사장이 되셔요. 아, 이 양반이? 그러니까 나중에 브리오니로 이직을 해요, 이 사람이. 네, 에드가? 네. 어. 에드였나? 아무튼 아무튼 아, 이 중에 누군가가? 이 중에 누군가가. 네. 그래서 나중에 조 바라토 이분이다. 조 바라토. 브리오니로 가, 이 양반이. 네. 미국 지점에. 네. 어. 아니 그건 나중에 됐고, 어. 그러니까 브리오니로 이직을 해가지고 거기 다니다가 이게 상표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는데도 도움을 줘, 이 사람이? 자기가 폴로를 다녔었고 하니까 아.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놀랍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어렸을 때 맺어진 그 중요한 인연들이 정말 나중에 갈 때까지도 굉장히 뭐랄까 코어 역할을 한다. 네. 그래서 아무튼 아무튼 진짜 엄청 자세히 보진 않았어요. 아무튼 그런 얘기가 있다. 아무튼 오케이, 똑같잖아요. 네, 똑같다. 오케이. 브리온이 뭐 블레이저 자켓에 있던 단추 같은데 맞습니다. 거기 있는 로고가 폴로의 포니 로고의 원조일리가 거의 뭐 90%는 분명한 느낌으로다가 먼저 썼고 근데 랄프도 발이 빨랐기 때문에 그 법적으로 금세 준비를 다 했어요. 네. 아무튼 그래서 요거가 지금은 좀 아무튼 지금은 모르겠는데 좀 문제가 있었어요. 아무튼 지금은 문제 없어졌겠지. 지금은 폴로가 이렇게 유명해지고 널리 알려졌는데 브리오니도 훨씬 유명한데. 그래서 요거 때문에 아무튼 요 로고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여성복 셔츠 만들다가 못 넣게 된 거야. 아, 갑자기 이제 상표권 그 문제가 소송이 걸려가지고 일단은 옷에 넣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구나. 그렇죠. 막 그런 일들이 아무튼 있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마 나중에 나온 그 TV 광고인 것 같은데요. 블루밍데일즈의 어떤 폴로 광고예요. 그래서 이제 폴로 넥타이죠. 네. 그래서 이제 원래 뒤에다 나염으로 찍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요런 걸 겪고 나서 이제 뭐라 그러죠? 자수로. 네,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폴로 이렇게 딱 치는 거 보여주면서 이제 말 로고가 이렇게 붙어 있는. 그래서 이것도 뭐 거의 초창기라고 볼 수 있죠. 그치.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에는 72년도에는 뭐 너무도 유명한 이 PK 셔츠, 폴로 셔츠라는 게 나와가지고 뭐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냥 자리매김한 거죠. 뭐 너무 뭐 이제부터는 상상 초월이지 이제부터. 그렇죠. 그냥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만큼의 이제 맞아요.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 아니야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EQ 우리가 아는 그런 스토리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 아까 그 여성복 콜렉션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여성복에 대해서 요거는 물론 그때 당시의 얘기는 아닌데요. 아마 한 80년대쯤 얘기인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유럽에서는 이게 지금 생로랑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왜 그 약간 좀 일본인 그 오리엔탈리즘 느낌도 나고
좀 과하게 화장 메이크업이 되어 있고 약간 그런 그 게이샤 화장 기법 예, 좀 예, 느낌이야. 예, 예. 이렇게 눈 네. 올라온 것도 그렇고. 네, 네. 그리고 약간 뭐랄까 그 표정도 약간 기괴하기도 하고 난해하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되게 그 뭐랄까 몽환적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좀 현실에는 사실 잘 없잖아요. 좀 뭐 전위적인 네. 느낌이었을 것 같아 그 네. 당시에는. 네.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오른쪽에도 보면은 굉장히 그 과장된 메이크업, 새빨간 입술에 볼 터치 엄청 과도하고 약간 눈에 저 뭐랄까 뭐랄까 이렇게 시커멓게 뭔가를 칠하고 약간 강렬한 느낌이야. 예, 좀. 예. 이게 이제 유럽의 디자이너들이 여자에 대한 거를 이렇게 해석을 했다 그러면은 랄프 로렌 이제 이 모델이 이제 랄프 로렌에도 오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고 왔죠. 다 지워라. 우리 회사에서 화장은 금지다. 그러고서 이제 만드는 이미지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내추럴이네. 내추럴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다큐멘터리에 이제 이 배우가 나와가지고 얘기를 해요. 사진을 이렇게 메이크업을 그러니까 이렇게 꾸미고 나서 거울을 딱 봤는데 내가 거기 서 있더라는 거야. 맞아, 이게 난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같은 사람인데 뭐 요런 이미지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다 그 미국인의 삶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랄프 로렌과 유럽 디자이너들의 아주 큰 차이가 이제 여기에 있다. 네. 유럽 디자이너들은 판타지를 어느 정도 구현하려고 노력했다면 약간 예술, 판타지, 약간 요런 어려운 느낌이라면 랄프 로렌은 그런 걸 알지도 못했고 네. 그냥 자기 삶에서 봤던 그 스타일들, 모습들.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 이 사진 두 개, 이 오른쪽 사진은 1982년 사진이거든요. 이거 솔직히 지금 WR의 사진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네. 그러니까 사실 생로랑의 이거랑 비교를 해보면 훨씬 더 현대적이라고 할까요? 뭐랄까요? 약간 네. 그치. 네. 훨씬 더 현대적이지. 네. 이게 이제 그 아까 말한 또 그 뭐 가짜와 진짜나 어떤 그 삶에서 실용적이고 진짜 삶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다. 약간 이렇게 이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뭐 나는 랄프 로렌이 대단하다기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이라서 된 것 같아. 미국이라서. 이게 미국의 그런 사람들의 사고방식의 구조가 유럽이랑 달랐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유럽은 형식이 있다 보니까 형식을 자꾸 깨려고만 노력해. 그게 아방가르드를 만들고 과한 거네요. 전일성을 만들어. 왜냐면 형식이 있기 때문에. 근데 미국은 형식이 없었어. 원래 안 중요하지. 형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표현하는 게 가능한 거야. 근데 유럽에서 이런 표현을 했다면은 이게 뭐야? 라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것들이지만 미국에서 이거는 가능한 거였지. 이게 뭐야가 아니라 근사한데 그 느낌이 이 실제와 많이 동떨어지지 않는 굳이 형식을 깰 게 없으니까. 이미 내가 볼 때는 랄프 로렌은 미국에서는 구축한 사람인 거고 네. 해체한 게 아니라 이거를 쌓은 사람인 거고 유럽의 그 당시는 그거를 해체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거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매장에 들어가서 이런 이미지들을 보고 실제로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옷을 입으면. 예를 들면 이런 룩을 하고 다니는 애인데 이걸 참고 삼아서 폴로 옷 하나 더 사면 정말 이렇게 되는 거고 기분이 좋아지는 거고 행복한 삶인 거죠. 그 행복한 삶, 베터 라이프를 엄청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충실한 거, 기능에 충실한 그런 브랜드다. 약간 그런 거네. 멀지 않네.
멀지 않고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구체적이어야 돼. 네.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네. 그 비전, 그 상이 항상 나의, 있는 거예요. 네. 잡을 수 있을 것 네. 같은 이미지네. 네. 상상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저거는 내가 저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 저런 이미지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근데 그게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자기였고 자기는 그런 것만 좋아했고 난 평생 그것만 했기 때문에 내가 그거 전문가다. 그 얘기를 랄프는 계속 하는 거죠. 네. 그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써 있죠. 컨트리라고. 네. 요거는 가족들끼리 놀러 갔는데 아침에 일찍 나왔다가 카메라 줘봐. 띡 찍었대요. 그러더니 이게 이번 시즌 캠페인이다. 근데 이게 이제 이 헛간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반이라 그러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미국인들한테 우리 아버지들 있잖아요. 누구나 나이 먹으면은 뭐 우리도 왜 전원생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미국인들도 똑같아서 나이 먹으면 다 이런 들판에서 이런 반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 마음이 자기한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얘기잖아. 나 이런 스타일의 집 갖고 싶어. 이런 스타일의 농장 갖고 싶어. 그래서 심지어 이제 막 안개 껴가지고 막 뿌옇잖아요. 네. 근데 이게 내가 말하고자 싶었던 거고 이게 최고의 마케팅이야. 이걸 이렇게 해갖고 이제 컨트리라는 게 나온 거고 아시다시피 이제 요 렌치 그 나중에 렌치를 만든 다음에는 더블 RL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마케팅의 천재기도 하면서 이렇게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싶은 게 뭐고 우리가 또 공감하잖아요. 미국인 아저씨들이 이거 보고 공감한다고. 그치? 나도 저거 갖고 싶어. 네. 직관. 네. 어떻게 이렇게 쉽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랄프 로렌은 사실 이제 패션이란 걸 안 좋아하다 보니까 패션이란 말 안 좋아하잖아. 스타일, 타임리스 뭐 이런 거를 이제 지향하고 추구하는 내 자신의 그 생각을 발현한 게 이 브랜드인 건데 여기에는 랄프 로렌 보면서 맨날 느끼는 거야. 직관적이야. 보면은 멋있고 근사한데 그 근사하고 멋있는 느낌이 뭐가 새로워서 멋있고 근사한 게 아니라 그거를 제대로 연출해놨어. 실체가 딱 있잖아요, 그냥. 그래서 랄프 로렌이 굉장히 대단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를 제대로 연출해. 어설프지 않잖아. 그 여태 얘기한 그 수십 년간의 세월이 정말 녹록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진짜 만만치 않은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얘기 많이 하죠. 내가 하는 거는 삶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그 베스트 라이프에 대한 동경,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 네. 그래서 어떤 매일의 삶, 그리고 매일 입는 옷, 그리고 사는 방식, 그다음에 사랑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다. 네. 그래서 뭐 좀 뿌리긴 하셨지만 일관성이 있으시고 일단 맞는 말 일관성이 하신다. 있어. 네. 그래서 이제 나는 옷을 디자인하지 않는다. 나는 이제 꿈을 디자인한다. 네. 그래서 이제 자기 매장에 들어가면 꿈꿀 수 있다는 거죠. 맞아, 나도 이런 집 갖고 싶었고 이런 가구 갖고 싶었고 맞아, 이 옷 입으면은 나는 더 예뻐질 수 있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꿈이란 걸 별로 좋아하진 않으셨는데 네, 근데 그래도 요거 또 드럼이라는 소리 써요. 그런 얘기는 많이 해요. 뭐 패션 싫어한다 그러면서 이제 패션 얘기하기도 하고 뭐 드림이란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뭐 그런 것들이야 뭐 여기는 문맥상으로는 맞죠. 네. 옷이 아니라 어떤 그 동경 이미지.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은 요거 이제 마지막 사진인데 아주 어렸을 때 친구네 집에 놀러 갔다가 이런 광경을 봤다고 해요. 아버지, 그 친구의 아버지가 이런 구두를 쫙, 그리고 넥타이를 딱 정리를 해놓고 이 옷장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 멋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게 굉장히 어렸을 때인데 그게 갖고 싶다로 이어지고 그게 이제 지금의 랄프 로렌을 만들었다는 거죠.
아주 아주 저는 그냥 물욕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다. 근데 아까 그 열망이라고 표현했는데 자기는 꿈이라는 단어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허망하고 희망적이. 네, dream이 아니라 aspiration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열망.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표현한, 그러니까 사실 이거 한글로 내가 그렇죠. 번역해서 좀 그렇지 그래서 그렇죠. 네, 영어로 네. 하는 표현은 확실하죠. 조금 네. 더 네. 확실하잖아. 네, 네. 그 느낌이, 네. 그 감각이. 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느낌이냐면은 진짜 그 단순하신 분인 것 같아. 네, 어떻게 보면 수준이 좀 오히려 낮은 걸 수 있죠. 그냥 그러니까 수준이 낮다기보다는 그 단순함이라는 거는 심플한 건데, 내가 이걸 원해? 그러면은 이거를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행동해야 되지? 라는 판단을 빨리 해서 그냥 글로 가는. 맞아요. 일단은 맞아요. 조금 실행력이 좀 강한. 네. 어. 그리고 가져야 직성이 풀려요. 어. 그리고 가지면 행복해. 그리고 다음 넥스트 가질 또 거를 또 넥스트하고, 만들고. 네. 가질 걸 만들고 네. 그걸 갖게 되고. 네. 그러면 가지면 또 다른 갖고 싶은 그렇죠. 거 만들고 또 갖게 되는. 근데 약간 종교에서 이런 사람들 천국에 못 가지 않나요? 약간? 아이씨.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음. 어머니가 굉장히 걱정을 하신다. 어머니는 조금 나름 이제 좀 진한 깊은 신앙 네, 인이신 네, 것 같은데. 네. 굉장히 안 맞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그거에 대한 반항심이 또 이렇게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리고 형들도 좀 비슷해요. 형들도 다 좀 물욕이 좀 있으시고. 아니, 그러니까 이 시대적 배경을 보면은 그런 물질주의가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뀌는 시대이지 저는 근데 그것보다는 않았을까. 어머니가 애들을 예시바에 보낸 게 어. 억압을 받다 보니까 애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네, 이제 탈이 났다. 음, 네. 반항심만 더 강해지는 그렇죠. 거지. 네, 그런 거 같다. 그냥 질려버린 거지. 약간 음. 어렸을 때 그런 종교 철학적인 거를 너무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이제 어찌 됐든 뭐 물욕 없는 사람 어디 있으며 그럼. 뭐 저만 해도 사실 굉장히 뭐랄까 그런 돈, 물욕 이런 거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또 우리 문화권이 또 특히 또 그렇잖아요. 네. 저는 싫어하는 거는 그걸 자랑하는 사람들이 싫지, 그거를 추구하는 게 싫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제 저 자신은 부끄러워하지만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본능에 충실한 건 것 같기도 하고 솔직한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약간 그러니까 체면을 따지지 않고 그러니까 어릴 적에 생각해 보면은 뭐 나도 그런 말 많이 했던 것 같아. 아예 난 돈보단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야라는 말을 나도 그냥 한 것 같은데 그때 나를 돌이켜 보면은 존나 위선자다. 이런 느낌이랄까. 아니 뭐 돈 좋아하면서 뭐 저런 말을 해? 왜 멋있어 보이려고 허세 쩌네? 뭐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 근데 당연히 돈은 싫어하지 않지. 돈의 노예가 되고 싶지 않은 뿐이지. 저는 그 말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그 랄프 로렌이 하는 말 중에 나는 돈을 쫓지 않았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왔을 뿐이다. 네. 이제 그게 항상 멋있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그 말 뜻에 약간 이렇게 들려. 돈은 수단이었지. 그렇죠. 목적은 아니었다.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걸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필요했지. 그렇죠. 네. 그게 목적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것보다 그 역사 선생님이 입고 있던 그 스웨이드 패치 자켓 그거 꼭 입어야 됐다니까. 그래서 그거 입으려고 뭐 옷도 만들고 뭐 하다 보니까 돈 벌게 된 거죠. 이제 이게 약간 거짓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심인 것 같아요. 왜 옷 좋아하는 사람 이해하잖아요, 그거. 그 베러 라이프의 이제 그런 의미가 다른 것 같아. 내가 저걸 입으면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될 것 같아. 네, 그거 엄청 그렇게 느낀다고 얘기하죠, 본인이. 내가 저 차 타면은 지금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내가 더 나은 존재가 되게 만드는 수단이 물질인 거지. 근데 목적 자체는
내가 더 나은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그건 거지. 그 기저에는 그걸 배럴 레이프라고 계속 얘기하시는 거고. 어? 형이 말한 대로 직관적이기도 하고 진짜 단순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일도 있어요. 뭐 되게 유명해지고 나서도 동네 가다가 노인네가 그 트럭 끌고 오는데 그 빨간 트럭이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바로 가가지고 저한테 파실래요? 제가 갖고 싶은데요. 방법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사실 그 정도 했으면 똑같은 거 사도 되고. 근데 자기는 그 빈티지해진 그 노인네가 오래 끌었던 그게 꼭 갖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노인네가 뭐 마누라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러고 그냥 갔대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만났다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알아본 이 사람이 안 거야. 그래서 청바지 몇 벌이랑 바꿨나? 아무튼 나 청바지 필요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네. 근데 아무튼 너무 이상하잖아요. 사실 그 정도 부를 가졌으면 다른 걸 사도 되고 자기가 만들어도 되고 하잖아요. 근데 약간 뭐 아무튼 그 노인네한테 가가지고 막 말 걸고 어떻게 뭐 복원하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막 이런 거 물어보고 그리고 자기한테 그게 중요해요. 팔라고 자기한테.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 자기 그거 갖고 싶은 거야. 뭐 이 사람이랑 복원하는데 얼마나 힘들고 이런 교류도 좋지만 핵심은 그래서 내가 그거 갖고 싶고 내가 몰고 싶다 이거거든요. 근데 또 이제 이렇게 오늘 이제 큰 서사를 이제 듣다 보니까 그 어쨌든 유태인이고 어머니가 꽤나 또 그런 유태 근본 주의자에 근본주의자 약간, 가까우신 것 같은데 네, 자신에게 엄격하신 분. 자신한테 엄격하신 분이시다 보니까 근데 랄프 로렌이 빈티지를 좋아하게 된 게 빈티지를 좋아한단 말이야. 빈티지. 근데 빈티지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늘 얘기하는 그 타임리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네, 시대를 초월한 거를 좋아한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시간은 살 수가 없잖아. 근데 그 물건들이 랄프 로렌이 볼 때는 가치 있는 이유는 그 시간이 묻어 있잖아. 그 묻어 있는 시간을 멋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랄프 로렌 옷들의 특징이 내가 볼 때 뭐냐면은 스톤워싱이야. 모든 옷에 스톤워싱 또는 바이오워싱을 해가지고 연하고 부드럽게 또는 그렇지. 워싱 장인이지. 조금 입은 듯 쭈글쭈글하게. 낡은 듯 네. 하게 만드는 게 랄프 로렌 옷들의 특징인데 그게 이제 랄프 로렌이 그 추구하는 그 시간을 자꾸 담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옷에다. 그런 맞아요. 걸로. 근데 유태인들이 핍박받고 미움받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 뭔데요? 유태인들이 시간을 팔았다라는 거야. 기독교인들의 생각에는. 시간은 신만이 가지고 있는 건데 고리 대금업이라는 게 시간을 판다는 거지. 시간으로 돈을 번다는 거야, 얘네들은. 그래서 시인에게 배반하는 짓을 하는 애들이라고 해서 처음에 그런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이 싫어하게 된 이유가 거기 있대. 시간을 건드는 놈들이라서 얘네들이. 근데 시간을 사시는 분이야. 네. 이분도. 굉장히 유대인스럽고요. 유대인스럽고 유대인 삶에 충실한 사람이고 저는 전반적으로는 딱 요때까지의 그의 삶이 그래도 순수하게 느껴지고 순수성이 느껴지고 네, 그 열망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스토리고 사실은 이제 이 뒤에서부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회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문제는 더 많이 생기잖아요. 그치. 네, 그래서 사실은 그 뒤부터는 별로 행복하지는 않다. 아, 그래도 오래 사셨다. 그렇죠. 지금 여기까지만 해도 이제 35 전이야. 그렇죠. 이게 네. 거의 불과 한 15년 만에 만들어진 거야. 네. 여기까지가. 네. 이제 그리고서는 지금 이제 50년이 더 지난 거잖아요. 이때부터. 네. 그런데 그 50년 중에 대부분의 시간을 폭군처럼 자기가 직접 다 진두지휘를 했고
거기서 이제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 아, 원래 그런- 집착을 하다 보니까 음. 자기 방식이 아니면 안 되고 음. 자기한테 다른 의견을 내는 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갖고 싶은 건 무조건 가져야 되고 심지어 직원한테 야 너 그 자켓 내놔 자켓을 가져가고 아니, 정말 아니 이 행태랑 아니 좀 이렇게 그래도 돈 주고 사신 거 아니 그냥 벗어요? 직원들한테 뺏은 게 한두 개가 아니야 약간 그 정말로 병이 생겼다니까 그 다음에 그 나르시즘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이게 도대체 회사인지 패션쇼 하는 데인지 직원들도 그걸 그대로 배워가지고 받은 월급을 그냥 다 옷 사는데 그냥 다 쓰고 서로 옷 잘 입는 거 경쟁하고 그러니까 그 뭐든지 과하면 탈이 난다고. 그렇지. 네. 근데 현실판 악마를 프라다는 그렇죠. 여기 네. 벌어지고 있고 랄프 네. 회사에서. 근데 이 이야기는 그 랄프 로렌에 이제 인턴하고 온 그 형을 통해서도 내가 좀 들었습니다. 굉장히 뭐랄까 그 소문이 안 좋아요. 아니 뭐 소문이 안 좋다면 그 회사에 일하는 일원들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이 패셔너블 멋에 대해서 굉장히 얼마나 큰 가치를 두는지에 대해서. 그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 자기는 잘 안다 이거야. 스타일과 패션을 잘 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 이제 사실 이 시기가 넘어가면서부터는 그 랄프 로렌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듣고 싶지 않은 얘기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을 이렇게 랄프 로렌의 유년기부터 랄프 로렌의 이제 창업 초창기 때까지 이야기를 이렇게 쭉 했는데, 네. 뭐 요거는 이제 제가 나름 이렇게 잘 나눠가지고 네. 좀 이렇게 올릴 테니까 네. 오늘 또 이 이야기를 또 이렇게 재밌게 해주셔서 네. 너무 감사하고 네. 우리 혁 부장이 이렇게 많은 큰 것들을 조사하고 알아온 데 대해서 진짜 무한한 존경을 보내고 싶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진짜 인터넷 찾으면 다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거는 에디팅입니다. 네, 찾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에디팅해서 이렇게 하나의 맥락 있는 이야기로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노고가 필요한 일인 거 알고 있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가 궁금해했던 것들을 알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저희가 옛날에도 뭐 브룩스에서 일했었대. 맞아. 그냥 단편적인 그 짤막한 네. 뭐 그런 정도지. 네. 어디 그냥 인스타그램 쇼츠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거기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떻게 해서 브룩스에 들어갔으며 거기서 뭐 했는지 이런 게 궁금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그런 사이드 이면이라고 할까요? 그쵸, 이면이죠. 네. 거기에 디테일이 궁금한 거지. 네. 맞습니다. 쇼츠나 릴스를 찾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저한테 큰 재미를 못 주고요. 네. 제가 즐거운 거고 재밌는 거는 이런 이야기들이 재밌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요번에 또 그래서 이제 한번 책의 위대함을 또 알게 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내가 이제 상상하던 랄프 로렌이 있고 믿고 싶었던 랄프 로렌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게 약간 보정된 느낌, 이제 좀 약간 정제되고 약간 이제 맞는 안경을 써가지고 이제 좀 제대로 보이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망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제 알게 되면서 뭐 이런 게 있나 약간 이렇게 생각도 들지만 또 되게 담담하게 이 사람 그러니까 그 한 사람 한 인간만 너무 보려고 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삶에 조금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 삶을 보면은 그게 나의 판타지이자 동경하는 그런 부분인데 인간의 디테일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갑자기 실망하고 어떤 뭐랄까 나의 감정이잖아요. 그거는. 네. 그래서 이제 조금은 그거는 좀 이렇게 뒤쪽으로 두고 가능하면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좋습니다. 우리가 뭐 위인전을 보면은 뭐
그 위인의 잘해온 이야기와 네. 뭐 이런 것들만 네. 남아있지만 사실 뭐 간디도 그렇고 네. 뭐 그런 위인들 중에서도 뭐 스티브 네. 잡스도 그렇고 네. 이면에 또 안 좋은 모습이 없는 위인이 또 있을까 싶은 게 그냥 인간이라는 존재가 네. 그렇게 양면을 다 가지고 있게 당연히. 그렇죠. 네. 그래서 아, 진짜 도사입니다, 진짜 형님. 제가 요번에 요거를 하면서 또 애들용 위인전에 랄프 로렌이 있어갖고 그걸 또 샀거든요. 거기 정말 좋은 면만 썩 적혀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내 마음인 거야. 그거대로만 믿고 싶다고 사실은. 근데 이제 그거의 마음에 우리 혁 부장의 마음은 그 순수성은 제가 인정하지만 어른의 이제 또 그쵸. 이 사고로는 입체적으로 봐야지 그렇죠.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고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또 주의이기 때문에 저는 양면 다 알아야 됩니다. 네. 밝은 면, 어두운 면. 네. 그게 진짜로 거기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 또 그런 걸 알아야 너무 또 어디 가가지고 우리 랄프 선생님이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는 안 하니까. 아,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양면을 다 알아야 그게 됩니다. 지금 너무 우글거려서 제가 지난 15년을 반성합니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뭐랄까 인문학적인데 인간을 바로 봐야지만 인간을 추앙하지 않게 됩니다. 맹목적이지 않게 된다는 그렇죠. 거죠. 네. 맹목적이지 않으려면은 인간을 바로 봐야 되는데 역시 인간의 그 양면을 볼 수 있으면은 암만 대단한 사람이 와도 암만 대단한 뭐가 와도 똑같은 인간으로 볼 수 있어지면은 내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맞아요. 사실은 지금 여기도 이제 책에 올라와 있지만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랄프 로렌이 자기의 이미지를 위해서 좀 그 약을 좀 많이 치셔서 이제 아니 뭐 이제 그런 게 이제 어떻게 그러다 보면은 보니까 대단한 거고 네. 그 늘 판타지를 나는 뭐 한 것보다 이 현실을 내가 본 것들을 열망하던 것들을 난 하고 보여준다라고 하지만 저기엔 전 그 말에도 모순이 있다 보거든요. 자기가 보고 열망하는 그것도 판타지일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다는 게. 아, 그건 또 제 생각이고요. 뭐 아니 뭐 어차피 사실 시간이 지났어도 저 여전히 저는 그 랄프 로렌을 존경하고 저 역시도 제가, 가장 그렇습니다. 좋아하는 네. 디자이너고 그런 어떻게 보면 어둡거나 창피한 부분까지도 그 그럼- 사람의 면이잖아요. 그럼요. 그거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그래도 뭐 재밌는 거리 네. 너무 네. 강하지 않으면서도 네. 좀 네. 이렇게 네. 뭐랄까 감질맛 나는 그런 이야기 있으면 또 우리 혁 부장이 네. 또 만들어줬고 오늘 이렇게 2편까지 했는데 이거는 뭐 2-1, 2-2, 2-3 이렇게 제가 좀 쪼개가지고 네. 좀 만들어 보도록 하고 네. 또 한 편 더 남았죠? 랄프 로렌 이야기. 네. 네. 이제는 그 요 이후로 어떤 그 조력자들 왜냐하면 그 폴로라는 왕국이 뭐 당연히 랄프 로렌의 지대한 그 영향이 크지만 조력자들이 없었으면은 불가능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아는 사람 중에 그 랄프 로렌의 그 가끔 이렇게 보면 엄청 멋있는 스타일을 갖고 있는 그 상무라고 했던 존 버라진가 그 분도 너무 궁금하고 그리고 그간 거쳐간 CEO들도 너무 궁금하고 네. 그리고 랄프 로렌의 좀 회사의 가치가 어떻게 흘러온지도 좀 궁금하고 네. 뭐 이런 것들이 또 궁금하긴 한데 우리 혁 부장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오늘도 이미 조금 얘기가 됐잖아요. 제리 로렌 같은 사람이 그렇게 이제 둘째 형이 너무 멋쟁이여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실 형이 없었다면 그 동생이 어떻게 그렇게 했겠어요. 그니까. 네. 그래서 저는 또 랄프 로렌 좋아하지만 또 그 조력자에 대한 경외심이 또 엄청나요. 그 뭐 인간이 혼자 다 하지 못하는 거. 저는 사실 더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왜냐면 그런 성공한 사람들 곁에 있으면 사실 시기심도 굉장히 많이 일고 어떤 내 기회를 가로채고 싶을 때도 있고 막 이런 법인데 그걸 묵묵히 이제 어떤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묵묵히
그 오래 하신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존경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 대단한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이미 추측이 됩니다. 네. 그렇지 않았다면 이렇게 크고 네. 거대한 제국이라 부르잖아요. 랄프 제국이죠. 로렌. 네. 제국이라고 부르는 이 랄프 로렌은 잊기 힘들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아주 다음 또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네. 뭐 오늘은 뭐 이렇게 이야기를 좀 맞춰볼까요? 네. 네. 오늘도 고생하셨고 우리 혁 부장이 또 고생하셨고 자 다음번에는 또 다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것도 이렇게 쫙쫙쫙 해가지고 또 우리 마이비리그 구독자분들이 재미있게 볼 수 있게 좀 만들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하셨고 그러면은 다음 세 번째 또 이야기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와 장장 몇 시간이야 지금 5시간을 촬영.